(9월 5일) 토요일 날에 카트만두에 408명밖에 안 떴어요. 좀 줄은 것 같아요. 계속 지금 400명 뭐 후반대 계속 뜨다가 토요일 날 408명밖에 안 떴습니다. 아이고, 조금 좀 사그라든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자TV 최일수, 오늘도 네팔 소식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확진자 총 1041명이 떴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확진자도 좀 줄었죠. 네, 아무래도 조금 이게 1000명대인데도 굉장히 뭐랄까 줄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1041명이 떠서 45,277명이 됐습니다. 물론 뭐 45,000명은 넘긴 넘었는데요, 평소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좀 좋습니다. 카트만두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8명 떴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 326명, 그리고 랄리푸르 디스트릭트에 37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에 45명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주요 감염 지역 보면요, 루펀더이가 많아요. 루펀더이가 71명, 방케 디스트릭트가 62명, 치투안도 많네요. 치투안 45명, 당 디스트릭트 39명, 모랑과 머컨푸르가 35명씩이에요. 그리고 마오따리가 26명, 카스키가 23명. 오랜만에 빌건지가 속해 있는 퍼르샤가 좀 빠졌습니다. 네, 퍼르샤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자는 9명 나왔습니다. 9명이 나와서 280명이 됐습니다.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6명이네요. 자, 여자 3명은 모랑 출신 43세 여성, 머컨푸르 출신 52세 여성, 나월버르시 출신 37세 여성, 이렇게 3분이십니다. 남성 6명은요, 카트만두가 3명 나왔어요. 카트만두가 좀 많이 나왔네요. 카트만두가 남자 41세, 59세, 65세, 이렇게 3분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은 퍼르샤에서 75세, 마오따리에서 78세, 루판더이에서 40세. 네, 이렇습니다. 근데 주로 그 익숙한 그 도시들이 많이 나오죠. 익숙한 디스트릭트가 많이 나오죠. 그 루판더이, 퍼르샤, 그 뭐 마오따리도 많이 나왔고요. 머컨푸르, 카트만두. 계속 그 나오는 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 280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제 뭐 300명 출발하겠네요. 돌파하겠네요. 네, 완치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방에서 완치자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완치자가 24시간 동안 1566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완치자, 누적 완치자는 27,127명이고요 지금 회복률도 60%를 회복했습니다. 60%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고요, 부지런히 좀 치료를 해내고, 그리고 확진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확진자를 줄인다 그래서 뭐 검사를 적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검사는 많이 하더라도 확진자가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그 확진자에 대한 얘기는 좀 따로 좀 한 꼭지 빼서 따로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활성 환자가 줄었습니다. 534명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완치자가 1,500명대가 나오고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전반을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활성 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534명 활성 환자가 줄어서 지금 현재 네팔의 활성 환자는 17,870명이 되겠습니다. 검역소 인원은 약간 늘었어요. 검역소 인원은 140명이 늘어서 6,701명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PCR 테스트도 뭐 12,000건 했습니다. 12,475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PCR 테스트 누적 건수는 75만 7,965건. 네, 이렇게 기록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 벨리는 9월 9일 자정까지 럭다운 2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다 잘 못 다니고요, 기자들 차량이라든지 비상근무 구급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차량들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움직이는 거는 뭐 생수 배달하는 업체라든지 뭐 그 의약품을 갖다 수송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밖에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지금 9월 9일까지 가고요.
9월 9일 되게 되면은 이제 럭다운을 더 갈지 풀지를 결정하겠는데, 아직은 좀 그것을 점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카트만두가 계속 400명대 그 확진이 뜨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좀 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좀 줄은 거예요. 400, 뭐 50명 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408명이 떠서 제가 좀 얼굴이 좀 좋아졌는데요. 아무튼 9월 9일 이전에 좀 이 코로나의 기세를 잡지 않으면은 이 럭다운을 풀기가 좀 어려웠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카트만두 공항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비행기는 들어오긴 하는데 일반 승객은 못 들어옵니다. 일반 승객들은 지금 도착 비자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개발, 뭐 국제 NGO나 뭐 UN 기관 이런 관련된 사람이나 그리고 그 가족들, 혹은 외국 공간 직원, 대사관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출발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 네팔에 와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도착 비자가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9월 29일까지, 공식적으로는 9월 29일까지 운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네팔 사정도 이렇고 한국 사정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서로 꺼리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아마 뭐 10월 달에도 계속 또 이어지지 않을까, 비운항 계획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9월 4일 날 있었던 예정됐던 대한항공 전세기가 취소되면서 나가려고 했던 한 40명이 안 되는 한인분들이 되게 낙담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유편을 알아보시고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일날인가 쿠알라룸푸르로 나가는 비행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인 톡방에서는 그 비행기를 정말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거기 유무에 대한 것부터 해서 지금 다양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편이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6일까지 네팔 국내 항공은 운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역시 장거리 버스도 운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트를 막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이라든지 뭐 물자 운반 차량 이런 것만 움직여요. 국내선도 화물기는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막은 거기 때문에. 화물 같은 경우는 에베레스트존 같은 경우는 계속 루클라로 화물을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의약품도 실어 날라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운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항공으로 공항 비행기는 띄우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화물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을 내면은 화물 같은 거는 지금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택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DHL 항공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 DHL이 일주일에 한 2-3편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팔로 올 수 있는 거는 일단은 DHL이고요.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일반 항공도 지금 오픈이 됐기 때문에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은 DHL 말고도 다른 특송 업체도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들을 해 보시고요. EMS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어요. EMS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도 EMS가 되면은 보낼 게 있는데, 아무튼 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단신 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풀촉에서 있었던 경찰들과 네와리 19개 부족 간의 청년들과의 충돌이 있었죠. 머친들 하나 수레를 끌고 뭐 그거를 막는 경찰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통행금지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통행금지 벌어진 상태에서 19개
소수민족들 대표들 그리고 거기 그 사제들이 모여서 신을 기리는 그런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보통 네팔에서는 뿌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뿌자를 했어요. 뿌자를 다 했고, 그리고 좀 바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친드라나 이 그 수레의 고향이 붕거마티라는 지역입니다. 네와리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붕거마티라는 그 마을인데 글로 옮길 예정입니다. 옮길 예정이라서 지금 또다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으쌰으쌰 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풀촉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3-4km는 될 것 같아요. 5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무장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소 같지는 않습니다. 평소 같지는 않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찰이 니네 5명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이냐, 그래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9월 10일 날인가 옮긴다 그랬어요. 9월 10일 날까지 하루에 못 옮깁니다. 그게 워낙 그 수레가 크기 때문에 옮기는데 한 10m 가는데 한 2-30분 걸리고 그래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어찌 됐건 이 머친드라나 이 수레를 9월 10일까지 옮기기 위해서 9월 10일까지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고요. 머친드라나 수레를 붕거마티로 옮길 때까지 머친드라나 수레 주변에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신속하게 그냥 지나쳐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루판더이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루판더이 붓두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붓두얼시는 투석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무료 PCR 검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PCR 검사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에 따르면 붓두얼의 5개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수는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는 정기적인 투석 전에 한 달에 2번 PCR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네, 그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계속 가서 투석을 받잖아요. 지금 붓두얼뿐만이 아니라 그 카트만두에서도 지난번 제가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네팔 친선병원, 티미에 있는 한국 네팔 친선병원에서도 어디죠? 강갈라 하스피톨에서 오시는 그 투석 환자들한테 공짜로 PCR 테스트를 해준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네, 아무튼 그 정기적인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나 당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은 면역체계가 떨어진 기저질환자들은 잘 버티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치료를 받아왔던 이런 분들을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보건당국에서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과 그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뉴스 2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네팔 관광청에서 가을 시즌 첫 등반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며칠이었죠? 날짜를 지금 요즘 그냥 갇혀 있다 보니까 날짜 가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9월 며칠이었습니까? 9월 5일이었네요. 죄송합니다. 9월 5일 네팔 관광청에서는 이번 가을 시즌의 첫 번째 원정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관광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정부는 가을 시즌의 첫 등반을 허용하였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6명으로 구성된 네팔 원정대에 대한 퍼밋을 발급하였는데요. 그 팀은 다와 스티븐 세르파가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매우 어려웠으며 이러한 악화된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잠깐만요. 말이 꼬였네요. 지난 몇 달은 전염병으로 인해 매우 어려웠으며 우리는 이러한 악화된 상황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산악 관광에 대한 우리의 낙관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네팔 관광청의 등산 부문이사 미라
어짜랴 말이 좀 어렵네요. 미라 어짜랴 씨가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서가 모든 건강 안전 프로토콜을 따라 올 가을 시즌 원정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등산 부문은 가을 시즌에서 일부 구호도 제공하고 코비드-19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9월 15일 바레인 원정대의 마나슬루 등정과 함께 전세 비행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네, 그 9월 15일 날 그 바레인 왕자팀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바레인 국민이 15명, 영국 국민이 3명 해갖고 총 18명의 원정대가 9월 15일 날 그 전세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그거가 첫 번째 그 퍼밋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다와 스티븐 세르파. 중간에 이름이 스티븐이라고 들어간 거 보니까 네팔 국민이긴 한데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네팔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그 허가된 그 산은요, 저 처음 들어본 산이에요. 바룬체라는 그 산입니다. 바룬체라는 산이고 높이가 7,129m. 예, 8,000m급은 아니에요. 7,000m급이고 못 들어본 산이라서 어디에 있는지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뭐 다 저 등산객 투어리스트는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거는 그 입장료가 조금 싸요. 외국 사람은 되게 비싸거든요. 입장료가 7,000m급이면은 뭐 8,000m보다는 싼데 그래도 네팔리들도 원정대 꾸리게 되면은 6,000m, 7,000m, 8,000m 돈을 좀 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수준으로 확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이 카트만두 계곡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동안 양수율 PPR은 목요일에 계산되었으며 벨리의 평균은 약 11.7%이고 전국 퍼센트가 아니겠군요. 이게 지금 양수율이 퍼센트 맞나요? 양수율을 제가 처음 다뤄가지고 벨리 평균은 11.7이고요. 전국 평균은 8.7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PPR 수치가 5 이상이면 감염이 커뮤니티 수준에서 널리 퍼져 있거나 검사 범위가 넓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벨리에서 지난 7일 동안 PPR 양수율은 하루를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숫자로 이는 필수 기준의 2배 이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14일 연속 PPR 양수율이 5 이하여만 한다고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의 증가는 커뮤니티 수준이 아닌 증상이나 문제로 진단된 사람들만 테스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9월 4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주는 14일 만에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는 지난 2주 동안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의 수 역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배가 되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감염이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면 감염자 수가 2배가 되는데 약 2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감염된 지역에서 봉쇄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요. 거기에서 그 네팔 분들이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거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 양수율 조사를 갖다가 쭉 해봤더니 아까 나왔죠. 11점 몇 %. 카트만두 벨리 같은 경우는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럭다운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지금 원래 5%가 정상인데 그래야지 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배가 되는 수치가 계속 양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트만두는 앞으로도 이 양수율에 따라서 더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록다운이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그 록다운을 풀었을 때 있죠. 한 달 한 반 전쯤 됐죠. 그때부터 두 배가 쫙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이 최소가 지금 400명대가 뜨는 거거든요. 그 네팔 전체는 1000명이 뜨고, 그리고 지금 많은 지역이 지금 그 레드존 같은 경우 12개 지역이 다 지금 록다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줄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록다운이 들어가서 해결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네팔은 록다운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감염이 되고 잡지 못한다는 것은 확산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이라든지 뭐 이 접촉자 이걸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확진자의 가족만 툭 떠갖고 검사를 하지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을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슬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막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자가 나오면은 이미 그 감염자가 접촉한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단지 네팔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가족들만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록다운 상태에서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갇혀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대로 힘이 들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수율은 이제 뭐 데이터로 말하는 거니까 수치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양수율이 이제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지금 이거를 잡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는 단계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9월 9일 날 그 록다운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따라서 뭐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지쳐서 뭐 관심들이 없습니다. 관심들이 없고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티비에서 이렇게 좀 계속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있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죄송하고요. 아무튼 자티비는 매일매일 그 네팔 소식과 코로나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기 원하시면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패턴이 똑같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소식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너무 좀 이렇게 같은 형태로 해서 좀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떠오르지 않거든요.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댓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아니면은 이런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내일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